여러분의 공동체 최고십니다. 오늘은 남영찬 박사와 함께하는 뻔뻔한 농어촌 공동체 문제,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농어촌 마을 공동체 현장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공통된 고민거리를 안고 계십니다. 농촌이든 어촌이든 이웃마을이든 우리 마을이든 공통된 고민거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고민거리에 대해서 뻔뻔한 공동체 활성화를 남영찬 박사가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농어촌 마을 공동체에 있는 시설이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1990년대, 벌써 30년이 됐네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토의 균형 발전,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을 없애겠다, 농어촌을 살기 좋게 해서 인구가 도시로 몰려오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 우리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농촌을 좀 개발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사업들이 쏟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사업이 기억에 나십니까? 여기 있는 이 남영찬 박사는 가장 많이 농촌, 어촌을 찾아갔을 때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개점 휴업 중인 시설들을 보면 상당수가 체험마을과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농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어촌은 체험마을 사업 해서 정부로부터 대략 5억, 10억 정도 자금을 지원받아서 체험시설을 짓고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사업기간이 끝나면 대략 한 2년 정도면 사업기간이 끝나겠죠. 예산이 책정이 되고 예산이 투입이 돼서 건물을 짓고 주민들 일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이제 지원이 끝나겠죠. 지원이 끝나는 순간부터 이 시설은 그 마을의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건물에 대한 운영 책임을 누가 짓느냐? 나라에서 진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다, 마을에서 진다. 네, 정답은 3번 마을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정말로 주민들이 행복해할까요? 그 번듯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전력, 수도, 그리고 각종 세금, 수지유선, 수선유지비, 형광등도 갈아야죠. 화장실에 비누도 교체해드려야죠. 휴지도 갈아드려야죠. 정말로 여러분 집 가정보다 몇십 배 많은 돈이 그 해당 건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책임지죠? 그 사업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사업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중단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주민들은 천수답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계신 겁니다. 이건 나라에서 이거 지원해줘야지, 이거 운영하지. 이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꿈뻑.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자생력, 주민들의 역량을 높여놓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어떤 유행병처럼, 트렌드처럼, 자, 우리 농어촌을 체험마을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소득이,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하면 소득도 늘어날 거야. 주민들은 행복할 거야. 이런 이론적인 바탕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빠져버립니다. 주체가. 그 다음부터 주민들, 여러분 잘 아시죠? 작금의 농어촌은 저처럼 60대 중후반인 분이 청년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농어촌 마을 공동체 어르신들의 연령이 평균 70대입니다. 그분들이 체험마을을 운영해라, 아이디어를, 열정을, 마케팅을, 홍보를,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남영찬 박사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자, 이렇게 농어촌에 이런 공동체 사업이 좀 더 솔직한 표현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감히 남영찬 박사는 농어촌 공동체 문제 솔루션 관련된 1호 박사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죠. 어떤 논문을 봐도 속 시원하게 농어촌 공동체 관련된 솔루션을 제시하는 학위 논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영찬 박사와 함께, 우리 마을에 이렇게 놀고 있는 시설, 유효화되어 있는 이 시설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활성화해야 주민들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마을에서 그 작은 돈, 대부분 대동계에서 자금을 관리하시더라고요. 마을 대동계에서. 그 주민들 그 어려운 자금을 받아서 한 푼, 두 푼 받았던 거를 그 마을에 있는 건물 재산세 낸다고, 전기세 낸다고, 뭐가 좀 부서졌으니까 교체한다고 돈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행복해 하실까요? 절대 행복해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영찬 박사는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남영찬 박사 논문에 있죠. 논문? 그 어려운 논문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영찬 박사가 제시하는 공동체 시설 활성화 방안의 답은 주민들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있다. 무슨 소리야? 주민이 답일까? 자, 그러면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유유시설 관리 방안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고 맙니다. 남영찬 박사는 어째 30년 동안 이 사업을 하고 이 유유화된 시설을 활성화 못하고 있는 그 개선 방안이 30년 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뭘까요? 또 돈을 투입하는 겁니다. 돈을 투입해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면 될 것이다. 이거는 30년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제 30년 동안 주민들은 고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으로 프로그램을 투입한다고 해서, 돈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과연 활성화될까요? 그 투입되는 돈의 지원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지죠. 그죠? 돈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그 의식이 정말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남영찬TV 애청자 여러분, 이제 남영찬 박사와 함께 뻔뻔하게, 즉 재미있게 우리 마을에 있는, 이웃 마을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어떻게 활성화해 나가는
그 방법, 솔루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번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공동체 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솔루션 1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함께 남영찬 박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공동체와 관련된 전문가가 되실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 편 기대되시죠? 오늘도 이렇게 남영찬 TV를 끝까지 애청해 주신 귀하는 최고 중에 최고십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